그러면은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이 튜머가 종양이 없어진다. 그동안 때문에 성장이 억제되어 있던 숨어 있던 암세포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암과 장내세균에 대해서. 실제로 요즘에 제 주변에 암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6세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다 산다고 전제했을 때 10명 중에 4명은 암을 걸린다고 하니까 제 나이도 그러하고 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전에는 암이라는 것이 진단을 받았을 때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았는데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가 잘 되고 거의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암 환자분들의 숫자가 많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 암이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티스가 도움이 되냐? 이번 동영상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프로바이오티스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티스 섭취하는 것이 저는 권장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로바이오티스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동영상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암 발생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대로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대장암의 경우에 20대, 30대에서 대장암이 발생될 그 경우의 수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대장암의 발생이 이상하다, 발생하는 패턴도 그러하고 나이도 그러하고 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10년째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져서 2024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6년 후인 2030년에는 대장암을 가진 환자의 수가 거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 바 있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장암만 증가한 게 아니라 용종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정기검진을 받게 되는데 용종을 떼었다라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시죠. 왜냐하면은 용종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주 용종이 발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 한국인이 대장암을 많이 겪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제 스스로도 많이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에 취약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현대인의 증가하는 질병의 원인을 찾을 때 서구화된 식생활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깝기보다는 가공되고 방부제나 그런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서구화된 식생활, 특히나 식물성 식단보다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대변되는 서구화된 식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서구화된 식생활은 글로벌한 문제이지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닌데 왜 한국인은 대장암을 자주 겪게 되는가? 유전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그동안에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식문화가 발효식품이 많죠. 김치도 있고 된장도 포함해가지고 발효를 통해서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지만은, 그런 것들이 없이 서구화된 식생활이 대부분의 식단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인디안이라 생각했을 때 건강하고 날렵하고 이런 사람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인디안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려 있다고 해요. 이들이 유전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슬림하고 핏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사냥을 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영양분을 축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유전적으로는 당뇨에 취약한 사람이었는데 환경 때문에 당뇨에 안 걸렸을 것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안 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건강한 모습이 그들의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식생활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그동안 대장암이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였는데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한국인들이 대장암을 많이 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서구화된 식생활이 만드는 환경이 무엇이냐? 지방이 많고 단백질이 많아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문제도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장 환경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음식과 거기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죠. 어떤 음식물에 따라 가지고 장에 살게 되는 세균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서구화된 식생활은 유익균을 숫자를 줄이고 유해균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유익균이 그동안 담당했던 나쁜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없애주거나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화학 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고 그것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용종도 그렇죠. 이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런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장 환경이 바뀌면서 만성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재발성 용종이 생기는 원인으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암이 무엇인가? 암은 뭐 당연히 비정상적인 세포죠. 그러면 정상이었던 것이 어떤 변화 때문에 비정상이 되는 건데 바로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되는 것이죠.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정상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암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정상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컨트롤 되지 않는 무한 증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있는 세포를 비유해 보겠어요. 상처가 나서 안에가 노출돼서 피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상피세포들은 자라게 되겠죠. 상피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되고 증식하게 되는 트리거가 뭐냐면은 떨어짐이에요. 내 옆에는 원래 상피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포가 안 보이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부터 상피세포는 성벽이 무너졌다.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상피세포들이 성장을 통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피세포들이 딱 만나서 내 사방에 있는 세포들이 다 상피세포일 때 그때 이제는 끝! 우리의 일이 여기까지 됐어 해가지고 성장을 멈춰요. 그게 바로 wound healing,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기전입니다. 밑으로 다양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상피세포 입장에 봤을 때 상피세포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보호막이 깨지는 순간부터 증식을 시작해서 보호막이 완성됐을 때 스탑을 합니다. 이거를 contact inhibition이라고 얘기해요. 접촉이 됐을 때 증식이 저해되는 역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피세포입니다.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암세포는 어떨까요? 그거를 몰라요. 비정상이 돼서 증식을 합니다. 옆에 상피세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계속 증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안으로 침투합니다. 더 멀리 가서 전이까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되지 않는 무한 증식이 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암은 엄청나게 폭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영양분과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마치 나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듯이 굉장히 많은 혈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혈관 생성하는 것을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VEGF, FGF, PDGF 이런 것들이 있는데 GF는 growth factor라고 해서 말 그대로 성장 인자들입니다. 이것들을 왕성하게 분비를 해서 혈관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영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이죠. 그걸 통해서 무한 증식을 하는 것이 암의 특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암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인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암 수술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암을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죠. 대장암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대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간이나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겠죠. 이 전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전이의 소견이 전혀 없다가 암 수술을 받은 후에 갑자기 전이 소견이 발견이 되고 빠른 성장이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기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암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을 경우가 있겠죠. 수술하는 거는 아무래도 육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암이고 어디까지가 정상 조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전이 하는 것은 아예 여유 있게 세이프티 존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암세포가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지 더 넓게 제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확인하지만은 그래도 이 암세포라는 게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출되지 않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흔치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그 경우가 새로운 암의 형성 아니면 전이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가능한 기전은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휴식이긴 하지만은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잘려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 어떤 그 외상으로 인해서 암세포들이 움직이게 되고 혈류를 타고 딴 데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서지컬 트라우마 같은 수술의 외상으로를 통해서 암세포가 스프레드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 것이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론이기보다는 기전이죠. 세 번째 기전이 가능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암이 암을 다스리고 암이 암을 억제한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수술 전에 있었던 그 암 덩어리가 다른 암들이 크지 못하게 다른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뿌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암이 있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큰 암도 있겠지만 실제로 암세포가 몸에 딱 그 암덩어리 하나만 있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변형된 암세포가 좀 퍼졌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 프라이머리 튜머라고 하는데요. 원발성 종양이라 해가지고 어떤 한 군데에서 처음에 그것이 발생되고 발견된 첫 번째 곳에서 가장 큰 암이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고 영양분을 독식하기 위해서 다른 암세포들이 성장을 못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엔지오스태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인데요. 혈관 형성, 엔지오제네시스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인자랑 정반대로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오스태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튜머가 다른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신만의 영양분을 독식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만들어서 뿌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이 튜머가 종양이 없어진다, 우리 제거한다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엔지오스태틴을 형성하던 그 종양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중 엔지오스태틴 레벨이 낮아지게 되고 그동안 그 물질 때문에 성장이 억제되어 있던 숨어있던 암세포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제거한 후에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전이의 소견이 보이고 그 전이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걸 설명하는 기전이 바로 원발성 종양이 만들어내던 엔지오스태틴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난 논문인데요. 펫스캔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는 수술 전이고 오른쪽은 수술 후입니다. 펫스캔은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암을 검사하는 영상 기법인데요. 암이 가지고 있는 왕성한 대사력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왕성하게 사용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얀색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보면 거기에 바로 대장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튜머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제거가 돼서 더 이상 하얀색이 안 보입니다. 프라이머리 튜머는 제거가 된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 사진의 위를 보시게 되면은 간에 더 뚜렷하게 하얀색이 증가합니다. 즉 전이된 암이 빠른 시간에 커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엔지오스태틴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논문에서 함께 다뤄졌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수술 전에는 엔지오스태틴이 검출되지만은 수술 후에는 엔지오스태틴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지오스태틴 형성을 통한 원발성 종양이 다른 종양들을 억제하는 그 기전을 설명해주는 한 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유해균 억제, 유익균 증가해 주는 것들, 대사작용에 관여한다, 면역 조절에 관여한다, 장벽막 강화에 작용한다, 이런 그 원론적인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엔지오스태틴의 형성과 관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에 난 논문인데요. 동물들에게 화학약품을 사료에 섞어서 먹였다고 해요. 그 화학약품은 장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라서 계속적으로 섭취시켰습니다. 오래되면서 장에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만성이 되면서 장 상피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칼시노마, 즉 암들이 발생되는 것을 보여주는 동물 모델이었는데
검은 그래프는 사료와 함께 물을 먹은 동물군이고요. 그리고 빗변으로 쳐 있는 경우에는 물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섞어서 섭취시켰다고 해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칼시노마 암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지 않았던 동물에게서는 암이 발생된 반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동물에게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매우 흥미로운 논문이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어떤 기전 때문에 암이 발생하지 않았나를 봤더니 여기서 안지오스테틴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한 동물에게서는 안지오스테틴 레벨이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레벨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도울 수 있지만은 특정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안지오스테틴이라는 물질의 형성을 증가시켜서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좋은 균, 착한 균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 발암물질을 제거해 주는 것도 있다는 부분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고깃집에서 고기 구울 때 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탄 거를 그냥 먹는 사람도 있죠. 맛이 좋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라서 먹습니다. 왜냐? 그것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해서 HCA라고 하는데 왜 발암물질이냐? 이 DNA 변성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DNA 변성은 결국은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고 변이된 세포가 이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익한 균, 착한 균은 발암물질이 장에 들어왔을 때 딱 붙어가지고 그것이 장 상피 세포를 자극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고 대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착한 균들이죠. 또한 그 균들을 먹어서 잘라서 이것이 톡식한 정도가 덜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익한 균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데 발암물질을 없애줌으로써까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대장암의 경우에는 장 환경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 환경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배워봤고요. 그리고 유익균의 관리가 중요하다. 유익균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만은 암 발생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발암물질을 흡착하고 없애줌으로써 또 우리 몸에 기여를 한다라는 등 다양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